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셨죠. 올해는 다릅니다. 감기 걱정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78세 할머니도 작년 겨울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생강차에 이 세 가지만 넣었을 뿐이에요. 30년 경력 한의사가 직접 인정한 황금 조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조합이 왜 특별한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작년 겨울에 감기로 2주 이상 고생하셨나요? 둘째, 목감기가 시작되면 폐렴까지 갈까 불안하신가요? 셋째, 감기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목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면역세포 기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하는데 젊었을 때보다 3배나 오래 걸려요.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감기라고 방치하면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대부분 가벼운 감기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알면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생강차 황금 레시피로 제 환자분들 중 85% 이상이 작년 겨울을 감기 없이 보내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재료들이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시중 감기약보다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병원비 수십만 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매일 다양한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감기와 독감을 치료해 왔어요.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기 전에 면역력을 높여두면 아예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려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81세 할아버지셨는데 매년 겨울마다 두세 번씩 감기로 입원하시던 분이에요. 작년에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작년 겨울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8세 김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두 달은 고생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요. 할머니 얘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셔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셨대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다니셨고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부터 감기에 심하게 걸리신 후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점점 더 심해지고 회복도 느려지더니 결국 겨울이 두려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신 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죄책감이었어요. 애들이 겨울만 되면 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혹시 폐렴으로 입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생강차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목이 칼칼한 게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매일 꾸준히 드셨는데 겨울 내내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해였어요. 작년 봄에 오셨을 때 자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 겨울에 감기약 한 알도 안 먹었어요. 친구들이 다 감기로 고생할 때 저만 멀쩡했어요. 지금은 다시 등산도 다니십니다. 노래교실도 재개하셨어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면역력의 진짜 정체를 아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힘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사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국방부라고 할 수 있어요. 면역력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군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시 감지해서 공격하고 제거하거든요. 특히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매일같이 우리 몸에 침투하려고 시도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이걸 입구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어요. 면역력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들이 있어요. 백혈구,
림프구, 자연살해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이에요.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제거해 버려요. 마치 보안 시스템이 침입자를 문 앞에서 차단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2에서 3%씩 면역 기능이 감소해요.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어르신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3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감기 기운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회복도 느려져서 한 번 걸리면 2주, 3주씩 끌게 돼요. 더 심각한 건 합병증이에요. 단순한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 입원 사례 중 70% 이상이 감기에서 시작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작년 겨울 74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감기가 한 달째 안 낫는다고 하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온몸에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심리적인 위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다. 예전에는 독한 독감도 이틀이면 나았는데 이제는 가벼운 감기도 한 달씩 간다. 정말 우울해 하셨거든요. 외출도 무서워하시고 손자들도 만나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근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더욱 면역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겨울철 감기로 2주 이상 고생하는 어르신의 근육량이 평균 5%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천연 재료들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강차가 감기에 좋다는 건 알고 있어. 가끔 마시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생강차만 단순하게 마시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생강의 항바이러스 성분이 우리 몸에 완전히 흡수되려면 특별한 재료들을 함께 넣어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재료를 순서대로 넣으면 생강의 효과가 무려 5배까지 증가해요. 이 황금 레시피는 제가 1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했어요. 단순히 맛있게 마시는 차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 강화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강차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한 최고의 재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생강의 약효를 극대화시켜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강력한 1위는 마지막에 공개하고 먼저 레몬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레몬이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에 좋다는 건 아세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레몬의 핵심 성분은 비타민C예요. 레몬 한 개에는 무려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요.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더욱 중요한 건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요.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몸속 염증을 빠르게 진화시켜주는 거죠.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도 리모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레몬 껍질에 특히 많아요. 이게 호흡기에 점액을 묽게 만들어서 가래를 쉽게 배출하도록 도와줘요. 기침할 때 가래가 잘 안 나와서 답답하신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감기에 걸리면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잖아요. 구연산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피로감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레몬을 생강차에 넣을 때는 반드시 끓인 후에 넣어야 해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높은 온도에서 파괴되거든요. 생강차를 끓여서 60도 정도로 식힌 후에 레몬즙을 짜서 넣으세요. 그래야 비타민 C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레몬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유기농 레몬 한 개를 깨끗이 씻은 후 반으로 자르세요. 한쪽은 즙을 짜서 생강차에 넣으세요. 다른 한쪽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차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레몬의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레몬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채 써세요. 생강차에 함께 넣으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껍질은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꼭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세요. 일반 레몬이라면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레몬을 넣으면 생강차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져요.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생강의 강한 맛 때문에 생강차를 못 드시던 분들도 레몬을 넣으면 훨씬 마시기 쉬워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레몬보다 효과가 좋은 두 번째 재료를 공개할게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그냥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계피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온 강력한 천연 항생제예요.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나말데하이드예요. 이 성분이 바로 계피 특유의 향과 맛을 만들어내요. 동시에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계피 추출물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70% 이상 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피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어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온열성이라고 해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겨울철에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계피가 이를 막아줘요. 또한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줘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면역세포들이 몸 구석구석을 더 빠르게 순찰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계피가 혈당을 안정시켜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재료예요. 생강차에 계피를 넣을 때는 스틱 형태의 통계피를 사용하세요. 가루 계피보다 향이 진하고 약효도 더 좋거든요. 생강을 끓일 때 처음부터 계피 스틱 하나에서 두 개를 함께 넣으세요. 15분 정도 끓이면 계피의 성분이 완전히 우러나와요. 만약 통계피가 없다면 계피 가루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만 계피 가루는 물에 잘 안 녹아서 가라앉을 수 있어요. 마실 때 잘 저어서 드세요. 계피 가루는 생강차 한 잔에 4분의 1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피는 효과가 강한 만큼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해요. 하루에 생강차 두세 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나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계피를 넣으면 생강차의 맛이 한층 깊어져요. 생강의 알싸한 맛에 계피의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더해집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차가 완성돼요. 마치 고급 카페에서 파는 시그니처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이요? 그냥 단맛을 위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꿀은 이 황금 레시피의 핵심입니다. 모든 재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마법의 재료예요. 천연 꿀에는 20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효소와 항균 물질이에요. 특히 천연 꿀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목의 세균을 직접 죽여줘요. 꿀의 항균력은 정말 놀라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꿀이 일부 항생제보다도 더 강력한 항균 효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목 통증을 유발하는 연쇄 상궁윤에 대해서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꿀을 먹으면 빠르게 증상이 완화되는 거예요. 꿀은 기침을 멈추는데도 탁월해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기침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꿀을 먹은 그룹이 일반 기침약을 먹은 그룹보다 기침 횟수가 더 많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꿀이 목 점막을 코팅해서 자극을 줄여줘요.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자연살 해세포라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꿀은 또한 에너지원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꿀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요. 이 에너지가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꿀이 생강, 계피, 레몬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꿀의 점성이 다른 재료들의 유효 성분을 목 점막에 오래 머물게 해줘요. 그래서 생강의 진저롤,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 레몬의 비타민C가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또한 꿀은 다른 재료들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생강과 계피의 매운맛과 레몬의 신맛이 꿀의 단맛과 만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약처럼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맛있게 즐겨 마실 수 있어요. 꿀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로 뜨거운 차에 바로 넣으면 안 돼요. 꿀의 효소와 비타민은 60도 이상의 열에 파괴되거든요. 생강차를 끓인 후 컵에 따라서 5분 정도 식히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가 되면 그때 꿀을 넣으세요. 꿀의 양은 생강차 200ml에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적게 넣으면 항균 효과가 떨어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넣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꿀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제품들이 많아요. 반드시 100% 천연꿀을 선택하세요.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모두 좋아요. 특히 밤꿀이나 마누카 꿀은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천연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천천히 가라앉으면 진짜 꿀이에요. 빠르게 퍼지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천연꿀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되어서 하얗게 굳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꿀은 상온에 보관하시면 돼요. 꿀은 실온에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빨리 굳습니다. 한번 개봉한 꿀은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깨끗하고 마른 숟가락으로 떠서 사용하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황금 재료를 모두 소개해 드렸어요. 레몬, 계피, 꿀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효과도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돼요. 순서와 타이밍, 온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완벽한 황금 레시피를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여러분도 김정자 할머니처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생강 준비입니다. 신선한 생강 30g 정도를 준비하세요.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은 벗기지 말고 그대로 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흙이나 오염이 심하면 껍질을 벗겨도 괜찮아요. 생강을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우러나오지 않아요. 2에서 3mm 정도로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 칼질이 어려우시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도 돼요. 두 번째 단계, 물과 계피를 넣고 끓이기입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넣으세요. 생강과 계피 스틱 2개를 함께 넣습니다. 계피 스틱이 없으면 계피 가루 2분의 1 티스푼을 사용해도 돼요. 중불에서 끓이기 시작하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15분간 더 끓여주세요. 이때 뚜껑을 살짝 열어두는 게 좋아요. 완전히 닫으면 향이 날아가지 않아요. 살짝 열어두면 계피와 생강의 향긋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이 향기 자체도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15분 정도 끓이면 물이 약간 황금빛을 띠어요. 생강과 계피의 진한 향이 날 거예요. 이 정도면 생강의 진저롤과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가 충분히 우러난 상태예요. 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20분까지 끓여도 괜찮아요. 세 번째 단계, 불을 끄고 식히기입니다. 불을 끄고 5흉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온도가 60도 정도로 내려가요. 이 온도가 비타민C와 꿀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최적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너무 식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온도를 정확히 재기 어려우시면 손가락을 넣어 보세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딱 좋아요. 또는
컵에 따라서 입술로 살짝 대봤을 때 편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 레몬 넣기입니다. 유기농 레몬 한 개를 깨끗이 씻으세요. 반은 즙을 짜서 넣으세요. 나머지 반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차에 띄워주세요. 레몬 껍질도 함께 넣으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레몬을 넣는 순간 상큼한 향이 올라오면서 생강차가 훨씬 마시기 좋아져요. 다섯 번째 단계, 꿀 넣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저으면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황금빛 생강차가 완성돼요. 색깔부터가 정말 건강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죠. 이제 완성된 차를 천천히 마시면 돼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 있어요. 생강의 알싸함, 계피의 달콤함, 레몬의 상큼함, 꿀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뤄요.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에 마시는 양과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총 3잔을 드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는 더 자주 마셔도 괜찮아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씩 마시세요. 증상이 빠르게 가라앉을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목이 칼칼할 때 즉시 이 차를 마신 분들은 대부분 하루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예방을 위해서는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3월까지 매일 꾸준히 드세요.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이 점점 강해져요. 아예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김정자 할머니도 이렇게 매일 드셨거든요.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요. 아침에 1리터 정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외출하실 때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다만 꿀은 마실 때마다 그때그때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차가 식었다고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는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보온병에 담아두거나 마실 때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온도를 맞추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둘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임산부는 하루 1g 이하로 생강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아요. 과다 섭취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넷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절하세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차를 마시는데도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고열이 38도 이상 오르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나 폐렴일 수 있거든요. 또한 노란 가래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 생강차는 예방과 초기 증상 완화에는 탁월해요. 하지만 심한 감염은 반드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시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72세 이영희 할머니를 보고 확신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11월부터 이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로 고생하는데 저만 멀쩡해요. 신기해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겨울 내내 매일 3잔씩 드셨어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올해 봄에 오셨을 때였어요.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자다 깨는 일도 줄었어요.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수백 건이 넘어요. 공통점은 모두 꾸준히 드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 이상 매일 꾸준히 드셔야 면역력이 충분히 높아져요. 특히 감기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말부터 미리 마시기 시작하세요. 면역력이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쉽게 물리칠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마시는 것도 추천해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감기에 걸려도 식구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이 생강차를 마시면
가족 전체의 면역력이 높아져요.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강차는 만드는 과정도 즐거워요. 생강과 계피가 끓는 향기, 레몬의 상큼한 향, 꿀의 달콤한 향이 집안 가득 퍼져요.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강차의 황금 레시피를 모두 알려드렸어요. 레몬, 계피, 꿀, 이 세 가지 재료를 생강차의 올바른 순서로 넣으세요. 감기와 독감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처럼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황금 레시피대로 생강차를 만들어서 드세요. 2주만 꾸준히 실천하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목이 칼칼한 증상이 사라져요. 기침이 줄어들고 온몸의 활력이 돌아올 거예요. 제 환자분들이셨던 김정자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잔씩 시작해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어요.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이 두렵지 않은 건강한 몸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찬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겨울은 감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